앞서 전해드렸듯이 초대 공수처장 후보 2명이 추천이 됐습니다.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주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공수처 출범과 검찰 개혁과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주간 정치에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김경진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자, 오늘 앞서 저희가 보도에서 봤습니다만 주호영 원내대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절차적인 부분의 문제를 삼아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걸로 전망하십니까? 글쎄,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씀과는 달리 공수처장 후보 추천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흠결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야당에서 사임한 위원회 후임을 굳이 시간을 좀 연기해 가면서까지 임명해서 오늘 회의를 열었기 때문에 아무런 절차적인 문제는 없고, 오늘 또 후보로 추천된 두 분, 그러니까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재판관, 또 이건희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 다 법조계 내에서는 신망과 또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킬 만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야당의 반발과는 상관없이 공수처장에 대한 추천 그리고 지명, 인사청문 과정이 비교적 순탄하게 이렇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민주당이 바라는 대로 1월 중에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출범이 어디까지냐 이건데, 어쨌든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 및 인사청문 절차 완료가 1월 한 20 며칠 중하순 정도까지 완료가 되고, 이제 공수처장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임명이 되고 나면 차장 임명하고 공수처 검사 임명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공수처를 개청하는 데는 3월 중순 정도는 가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윤석열 총장의 징계에 대해서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 윤 총장이 이렇게 법원에 제기를 했고, 네.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줄 걸로 예상하십니까? 제가 여쭈었는데 예. 인용할 것이다,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줄 거라고 답을 하셨단 말입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럼 그 결과를 가지고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보죠. 쉽게 얘기를 해보겠죠. 그러니까 법원이 판단하기에 그럼 윤 총장의 징계 사유가 뭐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는 있는데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인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둘 다인데요. 우선 첫 번째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법에 지금 징계위원이 7명으로 되어 있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4명의 징계위원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4명 중에 한 분에 대해서 지금 기피 신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한 분이 빠지고 3명이 이 기피 여부를 가지고 결정을 했었는데, 이 기피 여부에 대한 것도 징계와 본질적으로 관련된 절차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명 더 있어서 4명 이상이 참여해서 의결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징계 기피와 관련된 의결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전체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절차적인 문제를 법원이 하나 들었고요. 두 번째, 이제 징계 사유와 관련해 가지고는 정치적인 중립성을 어겼다고 보는 데는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딱 떨어지지는 않는다, 증거로서.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방해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역시 그럴 것 같기는 한데 딱 떨어지게 그렇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 두 가지 부분은 본안 소송에서 심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불투명하다. 근데 어쨌든 절차를 어긴 것은 잘못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정지를 하겠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근데 판사 사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법원에서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이게 법률 위반인지 아닌지는 그거 역시 본안에 가서 판단을 해봐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튼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자 민주당 의원들이 발끈했습니다. 그래서 뭐 김두관 의원이랄지 일부 의원들은 자, 이제 탄핵하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자 또 일각에서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글쎄, 근데 실제 탄핵안이 발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대통령께서 첫째, 대국민 지금 사과 내지는 유감 표명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인사에 혼선을 들여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라고 지금 말을 했고, 두 번째는 현재의 대통령이나 범여권의 지지율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이 추세 속에 있거든요. 근데 그 하락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하락의 원인은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또 직무 배제의 문제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쨌든 이 이슈를 지금 이 단계에서 중단하는 것이 범여권의 입장에서는 정무적으로 최선의 판단이다라고 하는 것이 범여권의 대체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김두관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아마 당내에 주류적인 목소리로 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탄핵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이제 보시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법원 결정이 나오고 나서 이제 또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추미애 장관의 반응이었거든요. 근데 추미애 장관이 침묵을 깨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제 정확히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날이 쉽게 오지 않았음을 알았어도 또한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것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예. 자, 이 말의 행간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이게 이제 추상적인 문구긴 하지만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기재를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국민들이 읽기에는 이게 윤석열 총장 대 추미애 장관의 다툼으로 보고 검찰 개혁의 의미로 읽는 수도 있지만 또 그게 아닌 것으로 읽는 수도 있어서 사실은 추 장관께서 퇴임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상처를 많이 입고 퇴임하는 그런 상황이 또 조금은 내포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추후에 이제 개각도 있을 예정인데 관심 있게 이런 부분도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